여러분, 혹시 조상님께 드리는 한 그릇의 정성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잊고 살았던 제사상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사는 단순히 옛 풍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있게 해준 뿌리에 대한 감사이며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진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조상을 대하는 후손의 마음입니다. 진심 어린 정성과 감사의 마음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가문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기운이 됩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한 해에 한두 번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으로 당신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모여 가문의 기운이 되고 그 기운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복이 됩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은 곧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도 끝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또한 자녀 교육에도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그러니 집안이 흥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바로 그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가문의 정신을 이어가는 힘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제사상에 올리는 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사에는 반드시 술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술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막걸리를 올리는 집도 있고 청주를 올리는 집도 있고 고급 법주를 올리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주자가래를 보면 제사에 술을 올리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반드시 알코올이 들어간 술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청결한 음료를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술을 올리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농경사회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쌀이나 곡식으로 빚은 술이 가장 귀한 음료였습니다. 깨끗한 물도 구하기 어려웠고 차는 더욱 귀했습니다. 그러니 가장 정성스럽고 귀한 것으로 술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좋은 차가 더 귀하고 깨끗한 샘물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성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조선시대 선비들 중에서도 술을 올리지 않고 차를 올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술을 올리신다면 가능하면 전통 방식으로 빚은 맑은 술을 권해드립니다. 저 역시 제 저서 풍수 부자들에서 경주 교동법주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술은 400년 넘게 한 집안에서 대대로 빚어온 술로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전통주가 좋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맛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한 가문이 정성을 다해 지켜온 그 마음, 그 정신이 술 한 방울 한 방울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술로 조상님을 모시면 정성과 정성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술이 더 낫다, 못하다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청주라도 여러분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술의 가격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입니다. 다음으로 고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사상을 차리다 보면 정말 많은 종류의 고기를 올리게 됩니다. 바닷가 지역에서는 해산물이 주를 이루고 내륙 지역에서는 육류가 많습니다. 돼지고기 수육을 올리는 집도 있고 소고기 산적을 올리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과연 고기를 많이 올리는 것이 조상님을 더 잘 모시는 것일까요?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사대부 집안에서도 제사상에 고기를 많이 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물과 과일, 떡과 포 같은 것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기가 지금보다 훨씬 귀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가 아니면 일반 백성들은 고기를 먹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제사상에도 한두 가지 정도만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둘째, 정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살생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공자님께서도 낚시는 하되 그물질은 하지 않고 새는 쏘되 둥지에 새는 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필요 이상의 살생을 경계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믿음인데 꼭 사람으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집안에서 기르는 가축이나 우리 주변의 동물들이 사실은 전생의 가족이거나 조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풍수 명당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묘지를 둘러봤는데 정말 복이 많은 집안의 묘소에는 특별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런 집안의 후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제사를 간소하게 지내되 정성은 더 많이 드린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고기 10가지를 올리는 것보다 깨끗한 나물 한 접시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더 큰 복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는 정말 기본적인 정성의 표시로 한두 가지만 올리셔도 충분합니다. 생선 한 마리, 육류 한 가지면 됩니다. 아예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제철 나물과 정갈한 두부, 신선한 과일로 상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조상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제 조유리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전통입니다. 제사상 차리는 방법은 정말 집집마다 다릅니다. 홍동백서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놓는다는 원칙도 있고 조유리시라고 해서 대추, 밤, 배, 감 순서로 놓는다는 원칙도 있습니다. 어동육서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놓는다는 원칙도 있고 두동미서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이라는 원칙도 있습니다. 이 모든 원칙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지역마다 문중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만 지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유리 씨입니다. 대추, 밤, 배, 감을 왼쪽부터 이 순서로 놓는 것입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조율시이라고 해서 대추, 밤, 감, 배 순서로 놓기도 합니다. 왜 이 순서일까요?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씨앗의 개수설입니다. 대추는 씨가 하나, 밤도 하나, 배는 대략 5개에서 10개, 감은 8개 정도입니다. 씨앗이 적은 것부터 많은 것 순서로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씨앗의 개수가 중요할까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씨앗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다시 수많은 열매가 열립니다. 이것은 바로 자손의 번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추나무 한 그루에서 수천 개의 대추가 열립니다. 밤나무 한 그루에서도 수백 개의 밤이 열립니다. 이처럼 한 알의 씨앗이 무한히 번식하듯이 우리 가문도 대대로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또한 이 4가지 과일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과일입니다. 외래종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평생 드시고 즐기던 과일들입니다. 그러니 제사상에 올리기에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특히 대추와 밤은 우리 전통 예법에서 빠질 수 없는 과일입니다. 결혼식 때 패백을 올려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부모님께서 대추와 밤을 던지시면 신랑 신부가 치마폭으로 받는 풍습 말입니다. 많이 받을수록 자식을 많이 낳고 그 자식들이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대추는 한약재로도 쓰입니다. 기를 보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력을 북돋아줍니다. 그러니 조상님께 올리기에 이보다 좋은 과일이 없는 것입니다. 조유리 씨를 지키면 신기하게도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집안은 몇 대에 걸쳐 자손이 귀했는데 조유리 씨를 제대로 지키기 시작한 후 손자 손녀가 연이어 태어났다고 합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정성이 모이면 복도 모이는 법입니다. 제사 음식을 장만할 때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 흥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옛날 풍습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인 사례편람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사 음식을 마련할 때는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고 깨끗한 것을 구하되 값을 따지지 말라. 왜 이런 가르침이 있었을까요? 제사의 가장 큰 의미는 정성입니다. 정성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기꺼이 드리는 마음입니다. 시장에서 이거 깎아주세요. 조금만 더 싸게 해주세요 라고 흥정하는 순간 이미 그 마음 속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덜 쓰려는 마음, 이득을 보려는 마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정성이 깎이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장을 보실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살림을 하려면 알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사 음식만큼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부자 집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집안은 3대째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데 제사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사 음식을 사러 시장에 가면 항상 정가에 조금 더 얹어서 주고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파는 사람도 기쁘게 하고 사는 사람도 기쁘게 하고 조상님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진 거래에서 나온 음식, 그것이 진정한 복을 부르는 제사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안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 음식값 몇 푼 아끼려다가 조상님의 음덕을 잃으면 오히려 손해다. 정성을 다해 모시면 그 복이 100배, 1000배로 돌아온다. 실제로 그 집안은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항상 위기를 넘기고 더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작정 비싼 것을 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정한 가격을 주고 기쁜 마음으로 사는 것, 파는 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성입니다. 옛 어른들께서 제사 음식값은 깎지 않는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성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후하게 주고 사는 것이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제사상을 차릴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예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판을 받쳐서 음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인데 정말 중요한 예법입니다. 사례편람이나 가래집남 같은 조선시대 예서를 보면 제사상에 음식을 올릴 때 반드시 받침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정갈함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상은 조상님께서 드시는 상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정갈하게 차려야 합니다. 음식을 직접 상에 놓는 것보다 차판을 받쳐서 올리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고 정갈합니다. 둘째, 공경심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물 한 잔을 드릴 때도 차판을 받쳐서 정성스럽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냥 컵만 달랑 주는 것보다 예쁜 차판 위에 잔을 올려서 드리는 것이 훨씬 품격 있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다도 문화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차 한 잔을 내오는데도 수십 가지 격식을 지킵니다. 차를 담는 그릇, 그것을 올리는 받침, 손님께 드리는 각도와 위치까지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손님을 대접할 때 항상 차판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스승이나 어른을 모실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만약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물을 드릴 때도 손님에게 차를 대접할 때도 차판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제가 상담한 한 기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시면 항상 좋은 찻잔에 차를 담아 차판에 올려서 대접합니다. 그 작은 정성이 큰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차판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일처리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격의 힘입니다. 하물며 제사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제시도 김계속 편집의 뿌리이신 조상님께 올리는 상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모셔야 할 분들께 드리는 음식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간단한 음식이라도 차판을 받쳐서 올리십시오. 나물 한 접시라도, 과일 한 개라도 차판 위에 정갈하게 담아서 올리는 것입니다.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형식 속에 진심이 담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정성이 보이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명당을 찾아 전국을 다니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대로 번창하는 집안일수록 제사 예법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냥 음식만 놓는 것이 아니라 차판을 사용하고 위치를 정확히 하고 순서를 지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행동으로 표현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차판 하나 준비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작은 수고가 바로 정성입니다. 조상님께서도 그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아,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준비했구나 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이 복이 되어 다시 자손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덕입니다. 보이지 않는 조상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경로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제사를 지낼 때 꼭 지켜야 할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예법을 보면 기제사는 돌아가신 날 자정에 지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자정일까요? 여기에는 음양오행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정, 즉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는 하루 중 음기가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를 자시라고 하는데 양이 끝나고 음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동시에 하루가 바뀌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은 음의 세계에 계십니다. 우리 산 사람은 양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려면 음과 양이 교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정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자정에 제사를 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다 보면 밤늦게까지 깨어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녁 시간에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마음입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해가 진 이후에 지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적어도 저녁 시간 이후 밤의 기운이 시작될 때 지내는 것이 조상님과 교감하기에 더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지내는 날짜입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바쁘니까 주말로 옮겨서 지내자고 합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는 조상님을 기리는 날입니다. 돌아가신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에 모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 날짜를 옮긴다면 그것은 이미 정성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집안은 몇 년간 편의상 제사 날짜를 주말로 옮겨서 지냈는데 그 이후로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정확한 날짜에 지내기 시작하면서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옛 문헌을 보면 제사에는 정화수를 올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정화수란 무엇입니까? 새벽에 처음 길어 올린 깨끗한 물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제사 전날 저녁에 목욕제계를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 우물에서 첫 물을 길어왔습니다.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가장 깨끗한 물입니다. 그 물을 정성스럽게 떠서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왜 물이 중요할까요?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물은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물입니다. 풍수에서도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산은 사람을 만들고 물은 재물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물이 흐르는 곳에 명당이 있고 명당에 묘를 쓰면
후손이 번창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고 좋은 물을 올리면 그것이 복이 되어 자손에게 전해집니다. 현대에는 우물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좋은 생수를 준비하십시오. 수돗물보다는 약수나 생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사 당일 아침에 새로 따서 준비하십시오. 미리 떠놓은 물보다 신선한 물이 더 좋습니다. 물을 올릴 때도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냥 아무 그릇에나 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에 담고 차판을 받쳐서 올리십시오. 물 한 그릇이지만 그 안에 여러분의 정성을 가득 담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IMF 때 사업이 망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제사를 지낼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사날이 되면 깨끗한 물 한 그릇과 쌀 한 줌으로 지은 밥 한 그릇만 올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 송구합니다. 이것밖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받아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거리가 생기고 빚을 조금씩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는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지금은 제법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제사를 간소하게 지냅니다. 형편이 나아졌지만 그때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화려한 제사상보다 진심 어린 한 그릇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억지로 부담을 느끼면서 준비한 제사상보다 형편에 맞게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제사상이 훨씬 더 큰 복을 가져옵니다. 조상님들께서도 자손들이 무리하게 준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가장 큰 제사일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제사는 형식의 완벽함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조상을 그리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제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사는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집안에서 제사를 둘러싼 갈등이 있습니다. 며느리만 부엌에서 고생하고 남자들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한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제사 후에 남자들만 절하고 여자들은 뒤에서 지켜보기만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과 성별에 따라 절하는 순서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절을 올렸습니다. 남자만 절하고 여자는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후대에 잘못 전해진 것입니다. 제가 그 집안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조상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까요? 가족이 갈등하고 며느리가 눈물 흘리는 제사를 원하실까요? 그 말에 어르신께서 깨달으셨습니다. 그 후로 제사 준비는 온 가족이 함께합니다. 남편도 부엌에 들어와서 설거지를 하고 시아버지도 상 차리는 것을 돕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며느리가 먼저 절을 올립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화목해지니 복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제사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십시오. 조상님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조상님의 큰 음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돈방석 풍수 채널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실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도 삶의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